그런 의미에서는 그 산신령이 곧바로 당장 이 토끼를 막 보내라가 아니라 우리 그래도 어떡하면 좋겠냐고 회의를 연 게 저는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지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잡아서 보내려고 잡으러 갔잖아요. 호랑이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회의를 열었다는 것만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괜찮은 권력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실제 같았으면 뭐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럼 얘생명은 중요하고 얘생명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왔었어야지. 근데 그렇게 대들 수 있었을까 과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옛날이라는 어떤 시대라고 아니면 또 구조적인 거라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그 서열을 어기거나 대들면은 뭐 해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막 예를 들면 산신령이 그때 그러면 알겠다. 내가 잡아서 보내겠다. 뭐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시간이 없다. 이걸 먼저 해결하고 뭐 잡아서 보내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외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를 하더라도 그걸 당장 받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좀 시간을 벌고 지금 시위가 일어났다. 그렇죠. 아니면 뭐 진짜 지금 우리 지금 이 산에서 그 소문을 들었더니 용왕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 이거를 이렇게 강행하면 안 될 거야. 내가 조금 눈치를 본 다음에 하겠다. 뭐 그렇다든지 지금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뭐라든지 이걸 좀 잠재우고 나야 될 것 같다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산에 사는 그 토끼를 위하고 내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 토끼가 조금 이렇게 재빠르고 뭔가 뭐랄까 그 이미지 중에는 어쨌든 얘가 좀 지혜롭고 꾀가 많고 그리고 왠지 뭔가 그 달의 기운을 갖고 있고 뭔가 깨끗하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니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잖아요, 토끼가. 심지어 자기 막 털 다 뽑아먹고. 또 되게 토끼가 되게 못됐다고 그러던데. 간혹 토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주인을 못 알아본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토끼전에서는 그 자라가 되게 멍청한 이미지로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책에서는 영의정이고 용궁에서도 되게 뭔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로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또 기억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 갔는데 야 간은 무슨 하고 갔더니 왜 빨리 줘 뭐 이렇게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약간 저 토끼랑 좀 이렇게 그 토끼랑 둘이 있을 때도 뭔가 그 토끼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산에 토끼보다 더 영리한 여우가 있었다는 거. 거짓 소문 내기. 내가 봤을 때 여우가 그 외무부 장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우한테 토끼를 잡아오라고 시킬 게 아니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냐를 물었으면 방법을 찾아냈을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정답이네. 그게. 아니 호랑이 왜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지 혼자 화병 나고. 자기 생일도 축하해주러 왔는데. 불같이 화내는 이유가 있었네. 좀 성격이 욱하는 스타일인가 보네, 호랑이가. 자기 생일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가 났던 거니까. 토끼가. 그래 처음부터 등장하는 소의 캐릭터도 그렇고 남생이도 그렇고 뭐 호랑이도 그렇고 여우도 그렇고 다 뭔가 그래도 신스틸러예요 은근히. 소는 그 이후에 물을 먹고 사람이 됐겠죠. 그렇죠. 이걸 한번 다 집대성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듣다가 저는 조금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이 자라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던데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승이 더 좋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우리는 이승밖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승이 좋은지 이승이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죽으면 끝이더라 이걸 알지 싶은데.
아니죠. 죽음 뒤에 뭔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승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 이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긴 몰라도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옥이 있고 뭐 천국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두려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럼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만났을 때 소는 사실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그런데 뭐 나중에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소는 거기서도 우리가 소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그냥 확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물을 먹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이승과 저승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 그쵸.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를 굳이 더 이 동화를 넘어서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사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 뭐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들 허무함에 빠지고 나는 너무 힘들고 뭐 이 세상 살아서 뭐해 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그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도 이승이 넌 열심히 살아야 해.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나는 이게 사람들이 감춰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근데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또는 그냥 차라리 그냥 죽어도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만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왜 또 그 종교에서 봤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천국을 못 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교와 어떤 약간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람들한테 계속 살아야 하게끔 푸시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이승이 더 좋다라는 거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아니 그래서 좋다던데 라고 하는 게 어디서 다 나온 말이었을 텐데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문장도 되게 신기했던 게 개똥밭에 굴러도라고 했잖아요. 이 네.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개똥밭에 굴러도 네. 이승이 낫다. 근데 자라는 바다 속에 사는데 왜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낫다는 표현을 썼을까? 바다 개 아닐까? 개똥. 옆으로 걷는 개가 눈똥.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토끼가 그 용왕이 주는 보상을 하겠다, 뭐 좋은 것들을 주겠다, 진귀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혹시 바닷속과 육지에서 진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른 건 아닐까. 그래서 바닷속에서 진귀하다고 주는 걸 가지고 나오면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지. 아니 그래서 나는 처음에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야. 용왕님이라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가면서 뭔가를 봤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보통 이제 육지에 사니까 육지에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야. 근데 아무짝에 쓰면 저것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 건 거지. 예쁜 쓰레기들. 그래서 뭔가 주겠다고 했을 때 뭐 그렇게 그닥 자기한테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아닐까. 근데 이 전래동화 이야기에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또 있나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용궁에 2번이나 갔다 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로 너무 신기해. 아니 그 용궁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어떻게 해서 돌아왔느냐, 막 세상에 어떻게 안 죽고 왔느냐, 다들 죽었는 줄 알았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우한테 붙잡혀 간 것도 뭐 소문이 자자하게 났을 테니까. 그래서 아유 뭐 우리 사는 곳이 제일이더라. 영국이 그렇게 좋았으면 내가 왜 돌아왔겠느냐. 별로 안 좋더라. 여기가 최고다 하면서 이제 계속 잔잔하게 웃었는데 너무너무 다들 막 알려달라고 난리가 나고 어디 가려고 하면 뭐 못 가게 하고 뭐 귀 붙잡고 해서 막 귀 늘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귀가 늘어난 거냐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글로 써서 전해야겠다 하고는 토끼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토끼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자라도 마찬가지였겠네. 그렇죠. 그치에 가보니까 어떻던데 그랬더니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내가 글을 별주부전이. 쓰겠다. 그래서 애초부터 2가지 버전이 있었고 또 더 많이 생겨서 70가지 버전이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들었던 그 중간중간에 호랑이들도 나도 하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도 중간에 나 화병 났잖아 하면서. 자기 부분을 다 조금씩 늘렸던 거야. 나 원래는 그때 생각만 해도 내가 진짜 화나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알겠냐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판소리에 뭐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는 다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수군가의 경우에는 토끼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근데 이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할까봐 이제 이 뒷부분에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재미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각자 동물들도 각자 다 할 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약간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조금씩 있던데 아니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뭐 그런 말 진짜 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만큼은.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저 쏘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애는 레이저라는 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 바닥에 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 말을 하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바닥을 막 살핀대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단어를 아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우리 강아지가 알아들었던 말은 쭈까밖에 없었어요. 그 단어 하나였는데 쭈까 그럼 간식을 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 입장에서 쭈까가 뭐죠? 하나 줘?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쭈까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우리가 쭈까라고 말하면 간식이 나온다는 걸 아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다른 단어에는 반응하지 않는데 쭈까 그러면 애가 막 신나가지고 우리가 간식을 놔두는 그 서랍장 앞으로 가요. 달라고.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말할 때 항상 쭈까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걸 만약에 되게 플랫하게 발음한다. 쭈까 하면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억양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니고 마치 짖는 것처럼 소리로 아는 거겠죠. 소리와 그 강약과 액센트와 이걸로 아는 거죠. 아니 예전에 어떤 그 동물 프로그램인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새였어. 새가 숫자를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새의 발톱으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가 1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한 번씩 쳐서 한 번씩 치면서 10할 때 딱 멈춘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가지고 정말 높은 숫자도 심지어 했는데, 얘가 딱 거기까지만 딱 해서 딱 멈추는 게 너무 신기한 건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새 전문가를 찾아가서 봤더니 얘가 숫자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마지막 쯤에 올 때쯤에 사람들의 반응. 주인이 약간 그렇게 어떻게 힘을 주는 게, 그걸 느낀다는 거야. 숫자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유인 거겠지. 오늘 이야기는 해피엔딩인 셈이죠? 근데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토끼 입장에서는 살아났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토끼가, 별주부가 귀향을 갔을 때 놔둘 수도 있잖아요. 뭐, 얄미워서. 근데 그걸 그래도 포용하는 부분도 있었고, 자기한테 막 그래도 금은보화를 주려고 하는데, 뭐,
너무 쓰레기 같아서 싫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걸 거절할 줄 아는 또 어떤 여유와 배포도 있었고 그래도 자기가 사는 그 산골짜기를 굉장히 또 감사해하면서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그래도 좀 죽다 살아났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행하지는 않는 거긴 한데 사실 그 용왕님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그거 하나 때문에 예, 전체 얘기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용왕님이 편찮으신데 토끼 간이 필요해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용왕이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물 이어받았고 용궁에는 크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토끼가 갔는데 결국 돌아가셨더니 뭐 용궁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고 너 때문에 지금 뭐 잘 돌아가지 않고 뭔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뭐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큰 여파는 없었던 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뭐 병을 얻어서든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든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한 명의 어떤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고 호랑이는 열받았고 아니 그리고 설령 토끼가 돌아갔을 때 용궁에 뭐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토끼의 책임은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토끼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괜히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막 너 토끼 너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다만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있어서 각자의 어떤 다들 성숙된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가 좀 더 이렇게 뭐 떠오르지가 않아 진짜. 그냥 근데 그런 캐릭터 하나하나들 순간순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은 좀 멋있었던 것 같긴 하다는 건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토끼였으면 나는 정말 가다가 난 차라리 죽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 건 거야. 뭐 나도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뭐 내가 산신령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살던 땅덩어리에 나를 윗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듣도 보도 못한 용궁에 날 아무 관련도 없는 진짜 피 하나 섞이지 않는 그분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도 되게 억울할 것 같고 근데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렇게 마음을 접을 수 있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 거지.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맨 처음에 옥황상제가 까먹어서 발생한 일인데 옥황상제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을 불러야 돼. 특검을 해야 돼. 특검을. 그렇군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일단 옥황상제 그 임기가 언제까지죠? 일단 해외 생각하고 출국 싶지 않아. 금지해놓고 일단 정권을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일단 좀 특검은 좀 미룬다 치더라도 진짜 좀 해외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옥황상제가 해외 나가나요? 부인이랑 자꾸 나간다 하더라고요. 옥황상제 한 번씩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가신 거 좀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해지더라고. 그러면 다시 빨간 부채, 파란 부채를 불러와가지고 옥황상제 집에 빨리 코를 보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 어디 못 나가. 빨리 그 코를 해결하느라 집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간은 코 묶어놓고 나갈 인간이지. 아니 근데 빨간 부채 파란 부채 하던 그자가 올라가서 지인도 떨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빨간 부채 파란 부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그러네. 그거 빨리 주워와야 되겠는데. 부채를 찾으러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나는 내 코 말고 옥황상제 코를 늘리겠습니다. 그거 만나가지고. 그 코가 커지면 다 몸져 눕는다고 그거 무거워가지고. 좋죠. 그리고 아까 거기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재물 욕심이 없었는데 만약에 박잘래님이나 그게 모야님 같았으면 안 받았을 건가요? 용왕님이 줬다면. 높으신 분이 주는 건 받는 거예요. 어른이 주시는 거는 두 손으로. 그럼요. 잘 받아가지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그쵸. 아니 뭐 용궁에
이게 지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주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오, 그렇네요. 그렇지. 완전 그거 뭐야. 자연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죠. 근데 이 이야기에 이제 제가 줄거리만 얘기를 했지만 좀 다채로웠던 부분은 뭐 원래 산에 살던 애들이 바다에 많이 갔다. 또 바다에 살던 애들이 산으로 왔다. 뭐 남생이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꿩이라는 그 굉장히 자기 털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 꿩이라는 애가 산에서 막 귀찮아서 이제 바다로 갔대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도 자기 몸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전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복 안쪽이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잖아요. 뭐 자개 농처럼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도 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들어서 그런지 매치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줄거리로만 하기에는 이게 왜 나오지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되게 풍성하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쨌든 수군과 완창을 듣는다면은 그 얘기가 결국 다 나올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오늘도 중간에 뭔가 끼어들 틈 없이 되게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8시간이라는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하나하나 좀 되게 들을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판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맞아. 되게 자세히 들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 저 녹음을 2시간. 한 2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이걸 또 어떡하지?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멘트 5초씩만 하세요. 꼭 5초만 써야 합니까? 라는 말로 5초를 쓰고 싶네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실 또 기술적인 문제로 외저래님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외저래님이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혹시 저 방금 다 썼나요? 네,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저 안 기쁩니다. 저희가 참 특이하게도 7번 이런 녹음을 하는 동안에 사실 한 번도 빠짐없이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인 것을 제일 잘하는 그게 뭐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우리는 늘 안 되는데 하면서 해맑은 표정으로 있는데 지금 외저래님의 모습을 보니 지난주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정말 지난주에 외저래님이 박전래님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초 드릴게요.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5초가 주어지다니.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기뻐하시는 걸로 끝났습니다. 네네. 참.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기계 같은 걸 잘 다루고 뭐 이런 인터넷이든 뭐 컴퓨터든 뭐 프로그램이든 이런 게 잘 다루는 편이 아닌데 여기 오면 참 제가 엄청 잘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에이스이십니다.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네. 근데 특이한 건 외저래님은 왜 혼자 욱 쓰시는 거죠? 우리 소리는 들리나? 혼자 계속 웃고 있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방송이 되게 길었고 좀 특이하게 또 오늘 방송 흘러갔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참 길었어가지고 근데도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되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도 또 어떤 동화를 또 가지고 오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클로징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도록 하시죠. 생일이 아니고 새해 복인 거죠? 네. 마무리는 새해 복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유익하고 알찬 방송. 여러분 안녕.